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12편입니다. 오늘은 그 LS 자체 프로토콜을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일단 이 LS PLC에 두 가지 통신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크게 CNET이라고 하는 거하고 FENET, 이가 대문자다. FENET하고 CNE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CNET이라고 하는 거는 유선 통신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니라 두 개밖에 없어요. RS232와 RS485입니다. 그리고 FENE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더넷, 유선 인터넷을 말해요. 유선 인터넷. 그럼 오늘 할 것은 CNET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PLC에 RS485 통신을 사용할 겁니다. 컴퓨터하고 LS PLC하고 RS485 통신 선로를 딱 연결한 다음에 RS485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고, 뭐를 어떻게 주고받았을 때 어떻게 제어될 건가를 결정하는 게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토콜이 CNET에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드버스 RTU, 공간이 좀 좁네요. 모드버스 RTU, 이거는 지금 했습니다. 이미 했고, 두 번째 한 개 있는 게 LS 자체 프로토콜인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XGT 서버. 그럼 오늘은 컴퓨터하고 PLC 사이에 RS485 통신을 연결하고 XG5000 LS PLC 그 프로그램 짜는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XG5000에 CNET 설정을 해가지고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주고받는 제어 프로토콜로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겠다. 이게 오늘의 주요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막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하고 LS PLC하고 RS485 통신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었죠. 왜냐? 컴퓨터는 RS485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USB를 RS485로 바꿔주는 무슨 장치가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컴퓨터에 빡 연결한 다음에 LS PLC 자체는 RS485 통신이 되니까 지정된 자리에다가 통신선을 연결하면 컴퓨터하고 PLC 사이에 통신하는 거는 일단 문제가 없어진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프로토콜이에요. XGT 서버라고 된 이 프로토콜이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저도 그 매뉴얼에 참고해가지고 오늘 예제를 이끌어 나갈 생각인데요. 이게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C샵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오늘 한번 극복을 해볼 생각인데, 라이브러리가 없다는 말은 생짜배기로 내가 직접 다 구현을 해야 된다. 편의성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라. 자, 오늘의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뉴얼이고요. 이건 매뉴얼이고, 자, 여기 오늘 슬라이드. 자, 필요한 거, 컴퓨터 쪽에 RS485 통신 CNET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RS485 to USB 모듈 요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면 일단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대략적인 개념도를 여기 그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녹한다가 뭘 하겠다라는 것이냐? 자, PLC 그림을 하나 그려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네. 자, 요 컴퓨터 얘도 가지고 오면 되겠네. 자, 요 왼쪽에 보이는 게 LS PLC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녹한다의 컴퓨터입니다. 지금 이 방송하는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는 RS485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RS485 to
USB 모듈이 필요하고 요 모듈이 바로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컴퓨터에 이렇게 딱 꽂은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를 이렇게 딱 컴퓨터에 딱 꽂았다. 그러면 자 유선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요 RS485 연결하는 데 있거든요. 여기다가 딱 꽂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딱 꽂으면 통신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여기서 요 통신선에다가 사용할 프로토콜이 뭐냐면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 XGT 서버에 대한 설명 자료가 이 프로토콜을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제조사의 매뉴얼이 여기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매뉴얼이기는 한데 일반인이 보고 절대로 해석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녹한다가 이 암호화되어 있는 이 매뉴얼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이따가 이 작업은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상당히 좀 허접하네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 쪽에 프로그램을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C샵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할 것이다. RS485 통신선 딱 연결하고 제어하는 프로토콜로 XGT 서버라는 걸 쓰는데 컴퓨터 쪽에 제어 프로그램을 C샵 가지고 구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강민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고요. 환영합니다. 춘택님께서 2바로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김동기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동기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석해 주셔가지고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굿뉴스가 있네요. 짝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일단 매뉴얼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분께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전 지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 키워드를 여기다가 좀 열거를 한번 해볼게요. C샵이라는 언어에서 우리가 지금 C샵 가지고 할 거니까 C샵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10진수와 16진수를 구분할 수 있다. 10진수하고 16진수하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예제 1번을 여기 있는 거에 맞게 제가 그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번 나는 숫자와 나는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왜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냐면 이게 상당히 골 때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이 아스키 코드를 베이스로 통신을 해요.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이트 스트림으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스키 코드로 통신을 해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스키 코드가 뭔지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C샵에서 이 아스키 코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저 프로토콜을 일단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그리고 3번 또 중점 사항이 뭐가 있을까? 이거 두 개만 퍼펙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리고 3번 그러니까 요 지금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입으로 지금 끄집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막 지금 회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거는 제일 간단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요 1번, 2번에 대한 어떤 심플한 예제를 예제 1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10진법과 16진법을 C샵에서 구분하고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본 예시를 보이시오. 요거를 오늘 1번 예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 PLC 쪽은 전혀 안 할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만 켜가지고 미리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요거 끄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프로토콜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 컴퓨터 힘들어한다. 자, 적절하게. 자, 오늘의 1번 예제를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단넷 윈도우 폼의 단넷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제가 방금 생성했던 그거를 느리게 보면서 다시 똑같이 하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딱 켜지고 먼저 진법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C샵의 코드 쪽으로 가서 자, 전역 변수가 있어요. SSS님 반갑습니다. 잘 보세요.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int num1 equal 제가 10이라는 값을 담았습니다. num1 equal 10. 그런데 이 10이라는 거는 10진수 표기법이에요. 10진수 표기법. 그런데 int num2는 제가 a라고 0x0a라고 쓸 겁니다. 이게 16진수 표기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같은 값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 숫자가 나타내는 절대적인 어떤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표기 방법이 다를 뿐 개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의 개수를 세는데 사과가 10개 있습니다. 사과가 10개가 지금 눈앞에 딱 있어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세라고 하면 10진법을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그거를 10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16진법을 쓰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나라에서는 그거를 0x0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0x0a라는 건 뭐냐면 10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하나의 자리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0개의 숫자가 있는 겁니다. 한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0부터 9까지 10개를 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과가 한 개가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9개의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한 개가 더 딱 추가가 되면 1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숫자인 0으로 바뀌면서 캐리가 하나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거를 10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죠. 10의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면 두 자리로 바뀌는 거.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는데 10가지의 어떤 숫자 체계가 있다. 10손가락이잖아요. 그죠? 10손가락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게 10진법인 겁니다. 그럼 16진법은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숫자가 더 있어요. 얘는 더 셀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이 A, B, C, D, E, F까지 있어요. 여기까지가 총 16개. 한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0부터 F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F가 15입니다. 하나의 자리 가지고 15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과가 한 개 더 딱 추가가 되면 16개가 되면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가 0으로 되면서 그 앞에 자리로 캐리가 하나 넘어가게 된다. 그럼 우리가 추론컨대 잘 생각해봐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사과가 9개 있습니다. 10진법에서 여기서 사과가 한 개 더 추가되면 10이 되죠. 10진법 체계에서는. 그런데 16진법 체계에서는 9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과가 한 개 더 추가되면 A가 돼요. C샵 표기법으로 하면 0x A. 그러니까 요 0x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는 이게 16진법 숫자입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0x라는 시그니처를 붙이는 것뿐 얘가 A인 거예요. 그러면 16진법의 최고 마지막 숫자가 15 F입니다.
F에서 사과가 한 개 더 딱 추가가 됐다면 0x 1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에 자리가 하나 올라가면서 뒤에 자리가 F에서 0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0x10이 지금 여기 15 더하기 1은 16이다. 그죠? 16이 16진법으로 하면 0x1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법 변환에 관해서는 몰라도 돼요. 왜냐면 윈도우 계산기 켜면 다 나옵니다. 자, 계산기를 프로그래머용으로 바꾸시고, 자, 100이라는 숫자를 16진수로 하면 뭔지 궁금하잖아요. 자, 요 DC 선택하시고 10진법입니다. 100을 누른 다음에 헥스 누르시면 64, 이게 16진법이에요. 아, 그러면 10진수로 100이라고 하는 것은 16진수로 0x64와 같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양이 같다는 거예요. 표기 방법은 다르고 양이 같더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알아두면 좋은 지식은 16진법은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16진법이 그 8의 배수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일단 줄줄이 한번 적어볼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거를 1번 예제로 하죠. 1번 예제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줄줄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 10진수로 100이라는 숫자는 C샵에서 16진법으로 16진수로 0x64로 표기되고 실질적인 값은 서로 동일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0이라는 건 똑같은데 표기가 0x64로 될 뿐 그게 사과 100개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16진법인 나라에서는 그거를 0x64개입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 자체가 둘이서 표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과가 100개 눈앞에 100개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일단 그거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진수 한 자리는 8비트이다.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그리고 16진수 두 자리는 그럼 당연히 16비트겠죠. 16비트이고 PLC의 기본 자료형이 워드 16비트죠. 그죠? 16비트이기 때문에 PLC의 기본 메모리 한 개는 16진수 두 자리로 표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워드 16진수 한 자리. 요 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랑 같은 거예요. 0x 0 이거는 16진수 한 자리인 겁니다. 이 한 자리가 8비트라는 거예요. 여기 0이라 A나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요 한 자리가 예를 들어 두 개가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이게 16비트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16비트를 나타내는 숫자고 이게 PLC의 워드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 그럼 더블로드는 PLC의 더블로드는 당연히 16진수 4자리로 표현해야 하고 0x a b c d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0x라고 붙인 다음에 16진수 4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블로드의 체계입니다. 그럼 얘는 0x a b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PLC에 롱워드는 4배잖아요. 롱워드는 16진수 8자리로 표현해야 하고 0x, a, b, c, d, e, f 다음은 없습니다. f, 둘, 넷, 여섯
00 앞에 00을 더 붙이죠. 00 형태로 표현한다. 죄송하네요. 김동기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혼란을 야기했네요. 제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16진수 한 자리는 16진수 두 자리가 합쳐가지고 8비트입니다. 제가 16진수 두 자리가 그렇죠. 16진수 두 자리가 1바이트니까 16진수 두 자리고 그럼 16진수 네 자리가 16비트가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자면 0x abcd가 되는 거.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로드는 16진수 요거에 또 따블이니까 8자리로 표현이 되고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롱워드에 표현했던 게 얘로 되는 거죠. 그죠?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중점되는 사항이 16진수 두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0x ab 이렇게 표현된 게 나중에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이 매뉴얼의 표기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h라고 붙인 거 있거든요. 맞나? 잠시만요. 이거 진짜 매뉴얼이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여간 여기 9번에 지금 보시면 H20이라는 표기를 썼잖아요. 요 H20이라는 요 H가 여기서 16진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16진법인데 20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H20이라는 게 C샵에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뉴얼에서 H20이라고 표현된 것은 C샵에서 0x20하고 같다. 그러니까 요 매뉴얼에서 H20이라고 이걸 C샵 코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16진수 20이라는 표기고 그걸 C샵에서 쓰려면 0x20이라고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매뉴얼에서는 H20이라는 16진수를 ASCII 코드로 표현하기 때문에 C샵에서 0x20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시면 매뉴얼에 9번이 H20이라고 해놓으면서 아래쪽에 ASCII 코드 값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H3230이라고 돼 있어요. H3230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7번 매뉴얼에 H20이라는 것을 ASCII로 표현하면 H3230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여기 H32 보이죠? H32가 ASCII 코드로 하면 2입니다. 그리고 30이 ASCII 코드로 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자, H20에서 2를 나타내는 게 32이고 0을 나타내는 게 30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요 코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묘한 전략을 썼는데요. 얘가 일단 출력하고자 하는 게 이 스트링하고 같은 겁니다. 스트링 데이터가 20인 상태예요. 문자열로 20입니다. 문자열로 20으로 지금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로는 숫자 20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요 안에서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버튼하고 레이블 가지고 빠르게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죠. 눈으로 한번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지우고. 자, 요 버튼은 H20을 문자열로 출력. 그러면 얘를 제가 레이블 1에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문자열로 했다는 게. 지금 요 매뉴얼에 있는 게, 이게 더 헷갈리려나?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거를 납득하실 수 있을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요 20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게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거 숫자 아닙니다. C# 프로그램 언어에서 문자열로 인코딩된 요 20이라는 이 값은요, 사칙연산이 안 되는 값이에요. 사람 눈에 볼 수 있도록 20이라는 값을 문자열로 표기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제가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숫자 20을 문자열로 출력을 하려면 C샵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숫자라는 것은 숫자를 담는 변수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int num equal 20. 자, 0x20 하겠습니다. 0x20 16진수죠, 그죠? 요거를 레이블 2의 텍스트로 출력을 하려면 출력이 안 돼요. 왜냐? 레이블 2는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num은 숫자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C샵에서는 이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써야 되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게 점 찍으면 toString이라는 겁니다. .toString. 그럼 지금 이 말 자체는 C샵 코드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10진법으로 문자열로 출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16진수로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출력되는 거는 10진수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를 돌려보면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그죠? 20이라는 값은 10진법으로 하면 30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거를 16진법으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계 보여드릴게요. 단계. 그럼 이거를 얘는 지금 10진법으로 표현된 거죠. 10진법. 숫자 20을 16진법으로 표현하려면 똑같이 하되 여기에 x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3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16진수 표기 방법으로 문자열로 인코딩, 여기서 아스키 코드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아스키 코드로 인코딩 된다. 문자로 인코딩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가 3에 출력이 돼야죠. 이거 모르면 오늘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니까. 자, 됐죠? 그럼 요거는 10진수 표기, 이거는 16진수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매뉴얼에서 표기된 방식, 그냥 버튼 이름은 대충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20이라는 이 숫자가 문자열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스트링,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데이터는 29번이 2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송할 때는 얘 자체가 아스키 코드이기 때문에 얘를 바이트로 쪼개서 보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문자 한 개는 1바이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문자 한 개는 1바이트입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아스키 코드 한 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캐릭터라고 부르고 1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한다. 그리고 저 매뉴얼에서 20이라는 값이 아스키 코드로 인코딩 되었다면 문자 2개가 되는 것이고 2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면 2바이트
그리고 문자 아스키 코드 한 개는 고유한 숫자 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그럼 얘를 제가 캐릭터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 1. 자, 뭘로 하지? 캐릭터 1 하겠습니다. 캐릭터 1은 데이터가 문자 열이죠. 문자가 열로 있는 문자 열이기 때문에 데이터형을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 개만. 그러면 지금 이거는 2가 캐릭터 1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캐릭터 2는 데이터 1이라고 쓸 겁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0이 캐릭터 2로 대입이 된 상황이에요. 인지됐다, 그죠? 그럼 얘를 제가 레이블 4에다가 얘는 결과 두 개를 한 번에 찍어보죠. 자, 요렇게 두 개를 딱 놔두고 얘를 딱 누르면, 자, 그럼 레이블 4의 텍스트는 자, 캐릭터 1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레이블 5의 텍스트는 캐릭터 2인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규칙 위반이에요. 캐릭터는 그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to string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2하고 0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뉴얼 상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얘를 전송할 때 32, 30이라는 값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32하고 30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캐릭터로 지금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트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트로. 그런데 얘는 캐릭터인데 얘는 바이트이기 때문에 빨간 줄이 끄이잖아요. 바이트라고 하는 건 또 1바이트고 캐릭터도 1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메모리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관계입니다. 마치 PLC에서 워드라는 거하고 인트하고 서로 16비트끼리 같아서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얘를 명시적으로 바이트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얘는 캐릭터가 아니라 바이트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얘가 C샵에서 저 안에 들어있는 거를 바이트로 취급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출력을 해보면 50하고 48이라는 값이 나오죠. 10 진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매뉴얼 상에서 보시면 앞에 H가 붙었죠. 16진법 표기라는 거예요. 16진법으로 3230이라는 값이니까,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16진법은 X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붙여주시면 3230이 나온다. 인지되십니까? 지금 이 과정을 매뉴얼을 학습을 하려면, 지금 내 걸로 만들려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요거 돌아가는 한 바퀴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매뉴얼에서 국번이 20, 내 PLC의 국번이 20이다. 그러면 20이라는 숫자를 그 C샵에서 PLC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값은 2에 해당하는 16진수로 표현된 아스키 코드 값, 0에 해당되는 16진법으로 표기된 아스키 코드 값 두 개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한 개당 16진수 두 자리입니다. 문자 한 개당 16진수 두 자리. 됐죠? 문자 한 개당 워드 한 개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이 아스키 코드를 쓰느냐? 아스키 코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데이터를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트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사람이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PLC로 보내야 되는 데이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0x 11 12 AA FF AE FF다. 자, 요 데이터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매뉴얼에 있는 방식을 적용하면 요 값 자체가 이거하고 서로 동치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기 방법의 이슈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낼 때는 3230이라는 값을 보내지만 그 H20이라는 거를 사람 휴먼 리더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C샵 코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이 매뉴얼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겠는지 볼 건데요. 놀랍지만 방금까지 한 게 예제 1번이었습니다. 요거 간단히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장을 해야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했으니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두고, 그러면 PLC 쪽 설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는 12-1로 하고, 언어는 무조건 ST입니다. ST로 딱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변수 하나랑 프로그램 코드 한 줄이 최소로 필요하니까요. 자, 로컬 변수에 그래도 통신이 되는지 보려면 뭐 램프라도 하나 달아야 되겠네. 제가 예제 1번은 이렇게 하나 잡겠습니다. 자, 예제 2번 PLC의 %QX 출력단 0.0.0에 파일럿 램프를 한 개 달고 XGT 서버 프로토콜로 온오프 하는 예시를 만드시오. 이게 예제 2번이고요. 그러면 램프가 하나 여기 들어있어야 되겠죠? 변수 램프, 그리고 이름은 램프고 %QX 0.0.0이고요. 그리고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더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프로그램 코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미에 펄스를 대입하겠다. 아무 의미 없는 코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요 램프가 달려있는 이거를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저 변수를 한번 컨트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 코드를 집어넣을 건데, 오늘 할 것은 C넷입니다. 그래서 C넷 더블 클릭하시고 RS485 통신이에요. 그럼 채널 1번은 RS232, 채널 2번은 RS485인데 RS485의 국번은 1번 하겠습니다. 국번 1번. 그 다음 동작 모드는 XGT 서버로 디폴트로 돼 있잖아요. 요대로 확인 누르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됐죠? 그리고 XGT 서버는 LS 자체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뭔가 좀 더 뭐 쓰기 편하게 잘 만들어 놨겠다, 그죠? 대신에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매뉴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잘 보시면, 자,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얘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잠시만요. 요쪽 저장 좀 하고 갈게요. 사전지식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사전지식. 막 대충 끄적여 놨으니까 한번 쓱 훑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방금 예제 1번을 만들었다, 그죠? 예제 1 지웠네. 자, 예제 1번은 C샵에서 10진법과 16진법 아스키 코드를 다루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기. 그리고 제가 나중에 C샵 코드를 요 안에다 집어넣어 놨겠습니다. 지금 껐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제 2번은 자, 램프를 한 개 연결할 거니까 요 그림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램프를 하나 달 거고 IO 링크에 A11번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A11번이 %QX 0.0.0이더라.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XGT 서버에서 기본 제공하는 기본 기능,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디바이스 개별, 그러니까 크게 읽기하고 크게 쓰기가 있겠죠. 크게 읽기하고 쓰기가 있습니다. 자, 1번
개별 읽기라는 게 있어요. 개별 읽기라는 기능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내가 필요한 메모리 주소에서 값을 읽어오는 기능.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게 연속 읽기예요. 연속 읽기는 내가 필요한 메모리 주소를 시작 주소로 해서 필요한 개수만큼 배열 형태로 읽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그 길이를 가지고 메모리를 이렇게 덤프 떠오는 형식을 연속 읽기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개별 읽기는 그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필요한 변수가 5개인데 얘는 1번이고 3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입니다.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그런 애들을 내가 동시에 읽고자 할 때 내가 필요한 메모리 주소를 입력을 해가지고 한 번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경우에 따라서 한 개의 값을 가져올 수 있음. 한 개를 읽어도 되고 2개 이상의 연속적이지 않은 메모리 값을 가져올 수 있음. 그럼 연속 읽기라는 것은 무조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메모리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연속된 메모리만 읽을 수 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MW0을 시작으로 해서 10개의 값을 읽어오겠다. 이런 형식을 말하는 거고, 저 위에 있는 거는 %MW0, %MW7 연속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W10 3개의 값을 동시에 가져오겠다. 동시에 가져오는 거는 똑같은데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별 쓰기와 연속 쓰기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별 쓰기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메모리 주소에 값을 대입하는 기능, 집어넣는 거예요. 쓰기 작업을 하는 거고, 요거는 내가 필요한 메모리 주소를 시작 주소로 해서 여러 가지 값을 배열 형태로 쓰기 작업을 할 수 있음. 그리고 뭐 부연 설명은 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매뉴얼 상에서 요 2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생략하고 여기서 디바이스라는 게 메모리입니다. LS PLC에서는 메모리 주소를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개별 연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개별 읽기, 연속 읽기, 개별 쓰기, 연속 쓰기.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작업은 램프를 온오프 하는 거니까 쓰기 작업인데 개별 쓰기 작업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1번 예제를 만든다 하는 것은 2번 예제는 램프 하나를 온오프 한다는 건 원격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쓰기 작업을 해야 얘가 제어가 되는 거잖아요. 개별 쓰기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개별 쓰기 작업이 어디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것도 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차피 다 예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는데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요겁니다. 개별 읽기는 여기 예약어가 있어요. 예약어가 있는데 일단 읽기 작업은 소문자 R이나 대문자 R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문자 R이라는 걸 표기를 하면 에러 체크를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소문자 R을 쓰면 나중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 보시면 BCC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 BCC가 에러 체크섬입니다. 모드버스에서 CRC16처럼 앞에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을 하는 체크섬인데요. 이 체크섬을 사용을 하려면 소문자 R이라고 쓰고, 대신에 소문자 R이라고 쓰면 체크섬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해줘야 되고, 대문자 R이라고 쓰면 체크섬 안 쓰겠다는 말이 되는 거고 계산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럼 지금 저는
대문자를 쓰겠다 그죠? 체크성 계산하는 방법 잘 모르니까 나와는 있는데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R이라고 된 게 리드 읽는 거고 W라고 된 게 라이트 쓰기인데 소문자면 암호화를 체크썸을 쓰는 거고 대문자는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적어 놓도록 하죠. 그게 지금 데이터 패킷상 요 명령어가 나중에 요 쭉 보시면 명령어 부분에 여기 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명령어에 작업 명령에 쓰기 작업이면 W 혹은 W라고 입력하고 읽기 작업이면 R 또는 혹은 R이라고 입력하는데 대문자로 입력하면 체크썸을 사용 안 하는 것이고 소문자로 입력하면 체크썸을 사용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명령어 타입 뒤쪽에 얘가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SS냐 SB냐가 있는데요. SS는 개별, SB는 연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RSS는 개별 읽기 작업, RSB는 연속 읽기 작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업 명령에 SS는 개별 작업이고 SB는 연속 작업이 된다.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제가 들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예시가 RSS는 그러면 개별 읽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WSB는 연속 쓰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이성님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개별 쓰기 작업이 되는 거니까 자, 개별 쓰기 작업 쪽으로 한번 가보죠. 개별 쓰기 작업. 자, 여기 있네요. 직접 변수 개별 쓰기 WSS라고 돼 있다 그죠? 자, 용도 사용할 PLC 디바이스 메모리를 직접 지정해서 데이터 타입에 맞게 쓰는 기능이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요 예시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잘 보시면 헤더라고 된 ENQ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H05 16진수로 05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는 ASCII 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밑쪽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위쪽에 있는 거는 그 데이터를 휴먼 리더블하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당히 고단하네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록이라고 표현된 거 있다 그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는. PLC 12-2 먼저 C샵에서 지금 RS485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포트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RS485 모듈이 컴퓨터에 어디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신다면 자, 작업 관리자라고 쳐요. 작업 관리자라고 딱 치시면 작업 관리자가 아니구나. 자, 죄송합니다. 장치 관리자입니다. 장치 관리자. 장치 관리자에 딱 들어가 보시면 지금 내 그 RS485 모듈이 컴퓨터에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 나오거든요. 포트 누르시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지금 PLC가 연결돼 있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오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연결해 놓고 보여드리고, 일단 PLC 쪽에 이 코드,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이 코드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에 남아있는 USB 포트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뽑았다 꽂았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PLC 전원도 안 올려놨네요. 이 방송 시작할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자, PLC 켜고, 자, 접속해서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코드를 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 모드 해두고, 접속 끊고, 이제 PLC에 업로드하는 선은 뽑고, 이제 RS485 선 꽂을 거예요. 자, 지금 RS485 선을 딱 꽂으면 장치 관리자에, 자, 요 COM6 잡힌 거 보인다, 그죠? 저는 COM6에 잡혔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 거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시리얼 포트라고 된 거 딱 추가하고, 아래쪽에 추가됐다, 그죠?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접속하고 끊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버튼 1번은 PLC와 연결하기, 통신 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PLC와 연결하기. 이거는 연결 종료하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됐으면 끊어지는 것도 있어야죠. 근데 시리얼 포트는 특별하지 그냥 꺼도 지가 알아서 종료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연결하는 거 간단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 클릭 이벤트 자동 생성된다, 그죠? 시리얼 포트 1에 방금 만든 시리얼 포트 1에 포트 네임이 저는 COM6입니다. 자기 거. RS485 USB 모듈의 포트 네임 입력하기. 자기 거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시리얼 포트 개방하면 됩니다. 그 다음 포트가 제대로 개방이 됐는지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메시지 박스 정도는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if 시리얼 포트가 is open, 오픈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픈이 되었으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가지고, 자, 접속 성공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 else 쪽은 실패한 거예요.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실패니까 접속 실패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종료하기라는 것은 만약에 시리얼 포트 1이 개방이 되어 있다, 열려 있는 상태라면 시리얼 포트를 닫는 겁니다. close. 닫아라. 이 접속 끊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접속 구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버튼 두 개를 단촐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 두 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결과를 얘도 RS485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이거든요. PLC가 응답을 보내줄 거예요. 그 응답을 출력할 리치 텍스트 박스를 아래쪽에 딱 이렇게 두겠습니다. 큼지막하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요거를 파일럿 램프 온, 이거는 오프. 좋네.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파일럿 램프 온 누르면 일단 그 포트가 개방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리얼 포트가 is open, 개방이 되어 있다면 이제 명령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qx 0.0.0에 그 on 켜기 작업을 하는 명령을 만들기, 바이트 배열로 만드시면 돼요. 자, 바이트 배열 대괄호 두 개 달라붙고 cmd 커맨드로 하죠. 그럼 요게 배열 형태로 이제 안에다 만들 거고요. 여기서 만들라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헤더 16진수로 05입니다.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제일 먼저 있는 게 0x05,
그리고 얘가 뭐냐면 지금 이 매뉴얼 상에서 부르는 용어가 ENQ네요. ENQ.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국번. 근데 국번은 반드시 두 자리로 써야 됩니다. 저는 국번이 아까 1번으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럼 근데 국번이 1번이기 때문에 0x01이라고 이렇게 국번을 쓰는 게 아니라 아스키 코드로 01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얘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아스키 코드인 거예요. 01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국번 두 자리. 근데 얘가 바이트에 안 들어가니까 아까 한 작업 있었잖아요. 그죠? 명시적으로 바이트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번 두 자리 됐죠? 01 들어갔고, 그 다음 명령어가 대문자 W 쓸 거예요. 그래서 WSS가 세자가 나오면 돼요. WSS. 그럼 이게 개별 쓰기 작업이라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요 세 자리가 이렇게 한 개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블록수. 이 블록수는 몇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건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개를 제어할 거면 블록수가 한 개입니다. 근데 1번 메모리, 3번 메모리, 7번 메모리 세 개를 동시에 작업을 할 거면 블록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1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1은 01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01 블록수가 한 개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변수 길이는 요 뒤에 내가 쓸 변수의 길이가 몇인가를 적으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qx 0.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길이가 여기 두 자리 들어갈 거죠. 그죠? 길이 모르니까 물음표를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디바이스,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되는 거죠. 자, %q x 0.0.0 됐죠? 그럼 요거의 길이가 몇 개인가를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8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길이. 변수의 길이입니다. 디바이스의 길이. 정확히는 디바이스 이름의 길이가 되는 거죠. 디바이스 이름의 길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데이터. 뭐를 쓸 거냐 부분이 잠깐만요. 이게 좀 헷갈리네. 뭐를 쓸 거냐 부분은 이거 어떻게 보내줘야 되더라? 아마 1바이트로 보내주면 됐던 걸로 제가 이게 불과 제가 몇 시간 전에 해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하면 자, 여기까지 메모리 주소고, 그 다음에 이게 값입니다. 쓰기 작업할 값인데 얘가 무조건 1바이트로 보내줘야 됩니다. 1바이트로 보내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자 하는 게 비트잖아요. 비트는 0 또는 1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러한 값으로는 쓸 수 없고, 쓰기 작업할 값의 최소 단위는 바이트 단위더라. 그러면 0은 00, 이게 0인 거고, 1은 01이 1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0은 0이고 16진수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0 또는 1인데 0은 16진수로 두 자리로 하면 0x00입니다. 무조건 두 자리로 보내줘야 되니까 1은 16진수로 하면
0x01입니다. 그러니까 0, 1을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쓰기 작업할 값 다 됐고 제일 마지막에 EOT라는 값을 보내줘야 돼요. 그거는 H04 요거랑 똑같이 EOT 제일 끝 지점이다 그 말이겠죠. EOT 04. 그 다음 지금 여기 아래쪽에 꺽쇠로 표현된 요 부분 있죠.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블록 수만큼 반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변수 길이, 변수 이름, 데이터. 변수 길이, 변수 이름, 변수 길이의 변수 이름의 데이터. 요게 블록 수만큼 반복이 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컨트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프레임 체크 BCC라고 된 게 명령어를 소문자로 썼을 경우에 BCC를 대입을 해줘야 되고 BCC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매뉴얼에 어디 있습니다. 쓰실 분들은 이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모르니까. 자 여기 있다 그죠? BCC를 계산하려면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BCC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보시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제가 PLC 쪽으로 쏠려면 C샵에서 쏠려면 자 요 CMD라는 배열에 담긴 거잖아요. 시리얼 포트에 라이트 CMD라는 그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의 0번 시작 지점부터 CMD라는 배열의 길이만큼 전송해라. 이 말 자체가 CMD 배열에 있는 값 전체를 그 RS485로 송신하시오 이 말이죠.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내기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 요 다음에 PLC가 응답할 예정이다. 근데 응답 데이터를 폴링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비동기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시리얼 포트라는 요 컴포넌트는 이미 저 수신 구문이 별도로 이벤트 핸들러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폴링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법도 이번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LC가 응답을 할 거니까 PLC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구문을 여기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언제 보내줄지 모르니까. 단시간 안에 응답이 오긴 올 건데 우리 이 프로그램 코드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얘가 응답을 하면 이제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기 전에 기다리는 코드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동기적으로 작동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응답이 왔냐 안 왔냐를 나타내는 그 속성이 시리얼 포트에 바이트 투 리드 얘가 몇 개의 데이터가 지금 수신 버퍼에 들어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while 루프가 하나 딱 도는데요. 무한 루프로 하겠습니다. 자 while true 여기서 무한 루프가 도는데 만약에 바이트 투를 1 내가 버퍼에서 읽어드릴 데이터가 0보다 크다면 브레이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말 자체가 내가 수신할 데이터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수신할 데이터가 생겼다면 이 while 루프 멈추겠다. 응답이 왔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응답을 수신을 하면 되는데요. 응답 수신하기 위해서 저 상단에 수신 그 메모리 버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 리시브 버프 이렇게 표현하죠. 길이는 뭐 넉넉하게 한 100 정도로 잡아두겠습니다. 리시브 버퍼. 뭐 이렇게 쓰고 있냐. 자, 이거는 자, C샵에서 배열 이렇게 선언하죠. 그럼 10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 요 리시브 버퍼에다가 들어온 만큼 수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신함에 수신 알람이 왔으니 수신하면 된다. 자, 시리얼 포트에 리드 요 버퍼에 0부터 버퍼의 랭스까지 요렇게 해두면 온 만큼 지가 여기 채워가지고 그 알아서 채워넣습니다. 대신에 이 함수의 반환 값은 현재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가 돼요. 자, int len
통상적으로 이런 구문을 적습니다. 그럼 지금 요 렌이라는 것은 몇 개의 바이트가 수신이 됐냐가 되는 거고, 요거는 수신을 해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수신을 해가지고 버퍼에다가 때려 넣어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수신된 거를 리치 텍스트 박스에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결과 출력하기. 자, 인트 i가 렌까지 돌면 되겠죠, 그죠?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만큼 돌면서 리치 텍스트 박스에 리치 텍스트 박스를 먼저 클리어하고, 여기서 클리어를 딱 한 다음에 하나씩 붙여서 잡아넣겠습니다. 어펜드 해도 되지만 좀 더 쉬운 코드로 리시브 버퍼에 i 번째 값을 이렇게 콤마를 끼워가지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16진수로 출력하는 게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x 이렇게 두겠습니다. 16진수로 출력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일단 이게 된다고 치고 저 끄기 쪽에도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PLC가 응답할 예정이라고 이걸 무한 루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무한 루프를 걸어놨는데 수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LC가 꺼져가지고 보내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C# 프로그램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좀비 프로그램이 돼요. 꺼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타임아웃 기능을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트 타임, 자, 스타트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데이트 타임 점 now 요 말 자체가 현재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시간을 스타트라는 어떤 변수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딱 스탑워치로 딱 기록을 해두고 무한 루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루프 속에 뱅글뱅글 돌면서 자, 요 안에서 별도의 타임을 하나 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엔드라고 할까? 얘를 엔드로 할게요. 자, 요게 루프 시간인 거죠. 루프 시간. 그러면 루프가 계속 돌면서 얘는 while 루프 들어가기 전에 호출됐으니까 딱 고정돼 있는 거고, 얘는 while 루프 안에서 계속 호출되니까 계속 변화되는 값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end 빼기 start가 요거 두 개를 빼게 되면 time span이라는 오브젝트로 변환이 되고요. 요거에 점 total 밀리세컨드, 요거 두 개를 뺀 시간 차가 밀리세크로 계산하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 시간 차가 100ms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원만히 해석을 하자면 반복문이 시작된 시점에서 100ms초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0ms초가 지나면 응답을 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PLC가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얘가 응답하지 않을 때에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고립이 된다, 그죠? 맞죠? 그러면 자, 요 위에 부울로 time out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기본값은 펄스고요. 기본값은 펄스고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여기서 true가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브레이크를 해주는데, 요 전체 결과를 출력하는 게 타임아웃이 발생했으면 얘도 수신할 값이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수신할 값이 없을 거니까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나는 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받아들일 게 없는데 받는 구문을 쓰면 어찌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파일럿 램프를 제어하는 코드가 요 정도 수준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쓰기 작업할 값이 0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드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저도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결과를 보면서 다음 단계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과연 자, 접속 성공까지는 떴죠? 램프 연결을 안 했네. 자, 이 중요한 순간에 아직 램프 연결을 안 했습니다.
자, A11번에 여기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QX 0.0.0 녹색 램프. 통신선 연결도 안 했네. 환장하겠네요. 자, 지금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게 RS485 선이에요. 환장하겠네. 통신선을 조심스럽게 딱 꽂아줍니다. 자, 이제 꼽힌 것 같고요. 다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죠. 됐다, 그죠?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됐죠? PLC를 LS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 가지고 램프 하나를 컨트롤했다. 그러면 얘가 보낸 이제 응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응답이 과연 무엇인가? 응답이 요렇게 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 16진수로 출력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일단 16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매뉴얼에 제가 지금 한 게 개별 쓰기 작업이라는 걸 했고, 그때 응답되는 데이터 예시를 보면 ACK와 NAK가 있습니다. ACK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응답한 거, 실패하면 NAK인데 정상적으로 응답하게 되면 제일 앞에 헤더가 16진수로 6이고 실패하면 15라고 온다라고 했는데 6이라고 왔다, 그죠? 그럼 요 6이라는 의미는 정상적으로 그 PLC가 응답을 했다라는 말, 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국번 자리인데요. 요 국번은 ASCII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요 30은 다시 문자로 바꾸면 0입니다. 그리고 요 31은 1이에요. 그러니까 국번 01, 내 국번이 1번이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네가 보낸 명령어 W, 소문자 WSS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W고 얘가 S고 얘가 S가 될 것이고 3이라고 된 거는 제일 마지막에 테일 H03 정확하게 요 모양대로 PLC가 응답을 해준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이 데이터가 6이냐 15냐를 구분해 가지고 얘가 뭐 정상적으로 응답을 했냐 마냐 알아내면 되겠다, 그죠? 1번 예제 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되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됐습니다. 요 예제에서 읽기까지 그냥 해버릴까요? 아니다. 그 예제 3번에서 하도록 하죠. 자, 예제 2번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예제 3번은 파일럿 램프를 온오프 하는 거 더하기 예제 2번에 더해서 그럴 바에 그냥 예제 2번에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예제 2번에 개별 쓰기와 읽기 작업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램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버튼도 여기 만들어 보는 거죠. 램프 상태 확인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램프 상태 확인하기. 그럼 얘를 딱 누르면 똑같이 진행을 하되 얘는 그 읽기 작업이니까 모양이 조금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개별 읽기 작업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별 쓰기 직접 변수 개별 읽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헤더 똑같고 국번 똑같고 명령어가 대신에 소문자 RSS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SS가 아니라
얘는 읽기 작업이니까 대문자 RSS 개별 읽기 작업이 되는 거죠. 읽기 작업. 그 다음 나오는 게 블록수 1개고 변수 길이 똑같은데 얘는 값이 없죠. 얘는 값이 없으니까 값 부분은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테일 EOT도 H04 똑같죠? 그럼 이렇게 보내면 저 PLC가 램프의 상태를 리포트를 해줄 건데 일단 어떻게 무슨 값이 오는지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누르면 일단 요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나 키 배두고 그 다음 얘가 램프가 켜져 있을 때 누르면 이번에는 이런 데이터가 왔습니다. 그럼 켜져 있을 때하고 꺼져 있을 때의 그 차이를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필요 없는 거 빼겠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응답에 H06 이거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까지 6개까지는 일단 필요 없네요. 둘, 넷, 여섯 요까지는 필요 없는 데이터. 그리고 제일 마지막 테일도 필요 없는 데이터. 그리고 얘네들을 다 아스키 코드로 만약에 변환을 했다라고 해보죠. 그럼 30은 아스키 코드로 그냥 숫자 0이에요. 문자 0입니다. 31은 그 뒤에 있는 거니까 1입니다. 30은 0이고 31은 1이더라. 30은 0이고 얘는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뒤에 차이가 생겼죠. 요거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블록수, 그 다음 나오는 거 블록수 01, 블록이 한 개다라는 의미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가 몇 개다. 데이터 개수가 지금 한 개가 날라왔네요. 1바이트다 이 말입니다. 1바이트다. 그러면 데이터가 얘는 00이고 얘는 01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데이터가 ON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요 데이터가 OFF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요 데이터가 ON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괜히 지웠다. 제일 끝에 있는 게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현 상황에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고 얘를 가지고 온 다음에 지금 데이터 상에서 요 값이 0이면 꺼진 거고 1이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11번 11번째 값이 결과 나온 거에서 11번째 값이 문자로 0이면 오프이고 문자로 1이면 온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거기에 맞게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레이블로 자, 딱 누르면 만약에 수신한 이 리시브 버퍼의 아이가 문자로 0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11번째니까 요 배열이 11번이 되겠죠. 그죠? 11번이 아니다. 1이다. 그러면 얘는 꺼져 있는 거고 레이블 1의 텍스트는 꺼짐. 요거는 켜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꺼짐 맞죠? 켜고 누르면 켜짐, 끄고 누르면 꺼짐, 켜고 누르면 켜짐. 정확하게 동작하죠? 방금 보신 게 2번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은 %QX 0.0.0부터 %QX 0.0.2까지 3개의 파일럿 램프를 연결하고 개별 쓰기와 읽기 작업으로 3개를 개별 3개의 램프를 제어해 보시오. 개별 쓰기와 읽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세 놈을 한번 컨트롤 해보는 겁니다. 왜 색깔이 바뀌냐? 색깔이 갑자기 왜 바뀌지?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램프 3개 연결하는 그림 이미 여기 있으니 갖다 쓸게요. 자, 그러면 램프 첫 번째 거는 A11번에다가 연결하고, 두 번째 램프는 B11번에 연결하고, 세 번째 램프는 A12번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QX 0.0.1, 0.0.0, 0.0.1, 0.0.2가 되는 상황이다. 됐죠? 그럼 또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 연결부터 해놓고 가겠습니다. 야호, 너무 어렵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준비를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내용을 몇 분이나 이해를 하고 계실지 상당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근데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특수한 어떤 분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012 012 됐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기본 틀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제 이 프로젝터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3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PLC 2를 3으로 딱 해가지고 자,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개별 쓰기 작업부터 출발하죠. 개별 쓰기인데, 아까 제가 여기 블록 설명했다, 그죠? 지금은 변수 길이, 변수 이름, 데이터 이게 한 쌍이에요. 얘가 한 세트예요. 요 한 세트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블록 수가 1인 거고, 지금은 3개를 지금 3개를 동시에 제어하는 상황이 아니네. 일단 개별 제어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개별 제어. 자, 첫 번째 거 제어하는 건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번 예제가 좀 의미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3개를 그냥 제어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램프 1번이고, 램프 1, 램프 1 온이고, 요게 램프 2 온이고, 램프 1 오프고, 그리고 이게 램프 1 상태 확인하는 거고, 그죠? 요게 한 세트라고 친다면, 좀 너무 무식하게 크다. 좀 글자를 줄이겠습니다. 폰트. 좀 컴팩트하게. 자, 요거를 그대로 요만큼을
요만큼을 그룹 박스에다가 딱 잡아 넣어 가지고 그룹 박스 요 안에다가 숑 집어넣어 가지고 램프 1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복붙이 되는 거죠. 딱 해가지고 이제 얘는 램프 2 램프 3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없겠죠 그죠? 얘네들은 다 요 그룹에 저 램프 2가 있어서 굳이 뭐 이렇게 번호를 안 적어도 될 뻔 했는데 뭐 적어놨으니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램프 1 온 했을 때의 이 데이 명령을 이 코드를 요 안에다가 그대로 적되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 되겠죠. 똑같은데 메모리 주소가 1이 되면 되는 상황이죠. 간단하죠. 이건 쉽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여기만 2가 되면 되는 상황이죠. 퍼센트 QX 0.0.2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오프하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요 집어넣고 주소가 퍼센트 맞죠?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이러면 버튼 다 제어하는 버튼 다 끝났고 램프 상태 확인하는 거는 요거 싹 가지고 와서 집어넣고 주소가 1번이고 출력되는 결과가 레이블 2고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주소가 2고 결과가 레이블 3에 출력이 되고 레이블 1, 2, 3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됐죠? 그럼 일단 이게 각자 거 제어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동시에 온오프 하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누르면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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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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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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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개 다 켠 상태에서 누르면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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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끄고 꺼짐 끄고 누르면 꺼짐 꺼짐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라 3번에서 세 개의 램프를 그러니까 개별 쓰기와 개별 읽기라는 저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별 일괄 동시에 제어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버튼을 여기쯤에 전체 다 켜는 거랑 전체 다 끄는 버튼을 여기서 한번 구현해 보는 거예요. 전체 온, 전체 오프. 그럼 여러 개 동시에 쓰기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 가지고 옵니다. 쓱 가지고 와서 여기 딱 때려놓고 이제 잘 보십시오. 아까 여기서 블록 수가 지금 동시에 3개를 작업할 거니까 일단 블록 수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 수가 01이 아니라 03으로 바꿀 겁니다. 3개. 그리고 그 세트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한 세트니까 여기서부터 값까지 여기까지가 한 블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블럭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블럭. 그럼 이 한 블럭을 카피해서 하나, 둘, 2개 더 해가지고 요 블럭은 1번이고 요 블럭은 2번이 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쓱 다 가지고 가서 전체 오픈은 값 부분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빵빵 빵빵 빵빵. 그러면 전체를 다 켜고 끄는 그 버튼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설명서대로 지금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놈은 반응이 없네요. 뭘 잘못 썼지?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네. 이거 아니죠, 그죠? 여기가 2가 돼야 되죠. 삑사리가 났네요. 자, 됐죠? 전체 온, 오프. 그러면 전체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버튼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전체 램프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램프 상태 체크하는 부분을 일단 싹 가지고 와서, 그럼 이번에는 얘는 개별 읽기 작업에 가서 참고를 해야 되겠죠. 개별 읽기 작업. 어딨냐? 개별 읽기. 그러면 얘는 블록 요게 한 블록이라네요.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 블록 수가 블록에 포함이 된다. 이거는 좀 잘못 표기된 것 같네요. 블록 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 블록이 반복되는 거. 그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뭐 아무튼 이 매뉴얼에 일단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뉴얼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블록 수가 3개가 되는 거고 3블럭을 요청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주소가 나오는 요까지가 한 블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블록. 요 블록이 3개가 되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저 매뉴얼은 요 블록 수까지도 요 안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1, 2.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한번 눌러보죠. 제일 응답되는 데이터 제일 첫 번째가 6이냐 15냐를 가지고 구분해보면 되겠죠. 6이 날라오네요. 제가 제대로 추론한 거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매뉴얼은 틀린 거네요. 그죠? 요 매뉴얼에서 블록 수까지가 한 블록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요 중괄호가 요 2개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야지, 얘는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설명을 해놨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과연 어디 있는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이거 킵 해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는 의미 없는 데이터고, 그 다음 블록 수인데 얘가 0이고 요 3이다, 그죠? 그럼 얘는 3인 겁니다. 0, 3, 블록이 3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블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데이터 개수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요거 2개가 한 쌍이네요. 요렇게가 한 쌍이고 0, 1, 0, 1 이렇게가 한 쌍이고, 그러니까 이게 1블록이 되는 거고 이게 2블록이 되는 거고 요게 3블록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제일 꽁지고, 그럼 요 블럭이 3개인데 요거는 블록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1바이트라는 말이고, 그 바이트가 여기 있는 거고, 그다음 이 블록의 데이터가 1바이트고 그 바이트 값이 이거고, 3블록의
길이가 이건데 그 길이가 그 값이 요거다. 그럼 얘가 0이면 꺼진 거고 얘가 1이면 켜져 있는 겁니다. 각 LED가 램프가 그죠? 그럼 그 자리가 어디가 되냐면 일단 요거 요 놈하고 요 놈이 램프 3의 상태가 되는 거고 요거 따다다다 그 다음 요거죠 그죠? 31 3개 앞에 하나 둘 셋 앞에 요거. 그럼 요 지금 가로 쳐놓은 부분이 31이면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로 1이면 켜져 있는 거고 0이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의 인덱스를 우리가 알아내면 되겠죠? 0, 1, 2, 3, 4, 5, 6, 7, 8, 9, 10, 11번 하고 12, 13, 14, 15 하고 16, 17, 18, 19번 하고 11번, 15번, 19번에 그 상태를 체크해 가지고 켜짐과 꺼짐을 판별하면 되겠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수신된 데이터가 11, 15, 15 11번이 램프 1번이 되는 거고 원래 거 그대로다 그죠? 그 다음에 15번이 램프 2가 되는 거고 19번이 램프 3가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까지 된 거를 돌려보면 이거 누르면 요 레이블 3개 상태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다 켜졌고 지금 맞죠? 전체 다 오프 한 다음에 누르면 다 꺼짐이고 그럼 개별적으로 얘만 요 두 개만 온 한 상태에서 누르면 인덱스를 잘못 썼나? 잠깐만요. 온 뭐 위치가 계속 바뀌나? 잠깐만요. 위치를 잘못 썼나? 11, 12, 13, 14, 15, 16, 17, 18, 19 0, 1, 2, 3, 4, 5, 6, 7, 8, 9 잠깐만요. 요거 두 개, 네 개가 한 세트니까 요렇게 네 개, 요렇게 네 개, 요렇게 네 개. 내가 코드를 잘못 넣었나 보네요. 자, 11번. 그렇죠. 여기 잘못 썼다. 그죠? 15번. 11, 15, 19. 그래.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누르면 꺼짐, 켜짐, 켜짐 이렇게 돼야 되죠? 꺼짐, 켜짐, 켜짐. 그럼 수동으로 얘를 또 껐다면 꺼짐, 꺼짐, 켜짐. 수동으로 다 켰다면 켜짐, 켜짐, 켜짐. 전체를 다 오프하면 꺼짐, 꺼짐, 꺼짐. 전체를 다 온하면 켜짐, 켜짐, 켜짐. 잘 작동되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끄고 이거 누르면 꺼짐, 켜짐, 꺼짐. 아주 잘 돌아가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제 3번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제 4번은 어떻게 하냐면 예제 4번은 그 PLC 쪽 코드는 지금 계속 똑같은 게 들어가긴 하지만 프로젝트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요. 예제 번호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지금 할게 이제 4번 코드 들어갔다 치고 그 다음에 C샵은 끄고 다시 열면 되고 자 예제 4번 예제 3에서 전체 오프 부분을 연속 읽기와 연속 쓰기 작업으로 교체하시오. 이번에
연속 읽기와 연속 쓰기 작업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유지하고 일단 연속 쓰기 작업부터 한번 가보죠. 연속 쓰기 작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연속 쓰기. 연속 쓰기라는 거는 붙어 있는 걸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 쓰기 작업인데 내가 한 개를 지금 쓰고 싶다. 그것도 뭐 물론 상관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연속 쓰기 작업에 맞춰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놈이 요 놈 램프 1번 ON을 눌렀을 때 얘를 개별 쓰기 작업 말고 연속 쓰기 작업으로 한번 전체를 다 교체해 보는 거예요. 연속 쓰기 작업인데 한 개를 연속해서 쓰겠다 그렇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꼭 연속이라는 게 두 개 이상의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죠? 일단 이건 제 예상인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헤더 국번 명령어가 W는 더 같고 얘는 SB입니다. 그래서 SB라고 쓰면 되죠. SB 이렇게 쓰면 연속 쓰기 작업을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블록 수가 아니라 변수 길이가 바로 나오네요. 블록 수가 아니라 블록 수가 아예 빠지네요, 그죠? 그럼 변수 길이가 요거고 요 들어가 있고, 그죠? %qx 0.0.0 들어가 있고, 그럼 데이터 개수가 몇 개냐? 한 개죠, 그죠? 데이터 개수가 한 개니까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데이터 개수. 데이터 개수 한 개고 그 한 개의 데이터가 요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EOT H4. 그러면 지금 제가 써놓은 이 쿼리가 연속 쓰기 작업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램프 하나를 켜게 되는 건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가 되냐 마냐. 저도 이거는 작동되는지 안 해봤거든요. 아, 15가 나왔습니다. 15가 나왔다는 말은 얘가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 국번, 그 다음에 WSB 맞죠? WSB. 그 다음 변수 길이 나오고, 변수 길이 다음에 변수 이름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요까지가 길이가 8이라는 의미가 요 08이다,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데이터 개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 여기 하라는 대로 일단 하긴 했는데, 데이터 개수가. 일단 얘가 만약에 연속이라는 게, 근데 뭐 무조건 두 개 이상 해야 된다. 면, 근데 여기 얘는 무조건 워드 단위로만 할 수 있나 보네요. 아닌가? 직접 변수의 타입에 따른 개수를 지정한다. 데이터 타입이 워드이면 데이터 개수가 5면 5개의 워드를 쓴다. 그럼 그 데이터 타입은 여기서 어디서 결정을 할 것인가? 변수 이름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다? 그럼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죠.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요 데이터 건드리는 게
비트잖아요, 그죠? 비트가 한 개니까 요거를 일단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요 자리를 1로 한다. 1비트라는 의미로 1이라고 한번 써보죠. 상상력이 좀 부족했네요. 자, 그럼 이 연속 이 작업이라는 건 일단 대충 눈치껏 봤을 때 얘는 최소 단위가 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보세요. 데이터 개수가 데이터 개수가 두 개인데 여기 들어간 데이터는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요 한 덩어리가 1워드, 요 한 덩어리가 1워드니까 총 더블 워드가 들어간 거죠. 32비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개라는 거는 16비트짜리가 두 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 뭘 가지고 그 개수를 구분하는 건가? 라고 하면 일단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타입이 워드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그거를 알아오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눈치껏 한번 해보고 되면 하고 아니면 그냥 이거는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해야 될 거 많으니까 한 5분 정도 동안 한번 창의력을 발휘해보고 아니면 어차피 연속 쓰기 작업은 지금 그 개별 쓰기 작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니까 크게 뭐 대안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아, 이것도 너무 무책임한가? 그럼 만약에 그 워드 단위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워드 한 개라면 앞에 공이 3개 더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맞죠? 이게 워드 단위라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씨, 아닌데.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WSB 08.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거를 잠깐만요. 연속적으로 쓴다. 연속적으로 쓴다. 데이터 개수가 한 개다. 잠시만, 이거 내가 테스트 해봤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주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커피 한잔 하는 그런 시간. 아이고, 힘들어. SB 가지고 한 개. SB 가지고 실제 제가 실험을 해보진 않았네요. 근데 대안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4번은 바꿀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연속 읽기하고 연속 쓰기 작업은 일단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데, 다른 대안이 지금 쓸 수 있는 대안이 있잖아요. 개별 쓰기 작업 가지고 이거를 대안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제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일단 이 부분은 크게 고려는 하지 말고, 전체를 온오프 하는데 예제 3번하고의 차이를 두자면, 이거를, 비트 단위가 아니라, 워드 단위, 이것도 좀 이상한가? 워드 단위로 제어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여기서, 자, 코드를 일단 원래대로 돌리고, 요 코드는 원래대로 돌리고, 제대로 된 거 맞나? 잠깐만요.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거는 뭐 잘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전체 온오프를 블록 수가 1입니다. 블록 수가 1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블록. 3개를 어쨌든가 동시에 켜고 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qx 그 비트 단위로 우리가 하지 말고 요 하나의 블럭을 얘를 워드 단위로 하는 거예요. %qw0으로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qw0. 그러면 %qw0까지 총 변수 이름이 4자리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4로 바뀌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쓰기 작업할 값은 얘가 워드니까 이제 워드 단위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저 %qx 0.0.0부터 해가지고 %qx 0.0.2로까지가 1 하나에 그 워드는 16비트니까 비트 16개가 모이니까 %qw0 안에는 아래에 있는 얘들이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비트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위 비트고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 비트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0쪽이고 여기가 15쪽입니다. 비트가 15개가 1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요런 데이터를 제가 한 방에 그러니까 이진수로 바이너리로 쏴주면 모든 비트가 다 꺼지는 거고 1111 1111 1111 1111 이렇게 보내주면 모든 비트가 다 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진수 4개 4비트가 16진수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1, 4개가 16진수로 하면 0x 위에 거는 요거는 0x 00 00 이 되는 거고 아래쪽 거는 0x FF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0x 0000을 보내주면 이 램프 3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PLC가 16개의 출력 접점이 있거든요. 그 출력 접점을 전부 다 끄라는 게 되는 거고 FF를 보내주면 전부 다 켜라는 명령이 되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자 얘는 지금 전체 켜짐 쪽이니까 얘를 F를 4개를 보내줘 보겠습니다. FFFF 됐죠?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일단 이거 제 상상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눌러봐야 아는 거니까 매뉴얼에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얘는 0 전부 다 0.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죠. 아 됐다. 자 근데 이 전체 온 되는 게 얘 3개뿐만이 아니라 PLC 여기 본체에 보시면 램프 어떤 램프가 켜지고 꺼진 그 출력 접점이 여기 나오거든요. 전체 ON 누르면 모든 접점이 다 하이가 걸리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전체 오프하면 전부 다 꺼지는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연속 쓰기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뭐 시작 번지부터 몇 개 이렇게 쓰는 거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 그룹핑을 해가지고 지금 이 16개의 접점을 일괄적으로 하이를 하거나 로우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제 4번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방금 보신 게 예제 4번이었습니다. 이제 예제 5번 한번 해보죠. 예제 5번은 자,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점은 안 건드릴 거예요. %MW0에 그러면 이거는 그 16비트죠, 그죠? 여기다가 C샵에서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부호가 없다는 것은 음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제는 그나마 2번이 좀 컴팩트하니까 2번을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아, 이거 좀 왜 하얀색이 아니지? 하얀색이 예쁜데. 예, 바꾸면 되지 뭐. 그죠? 바꾸면 되는 거지. 왜 안 바뀌지? 왜 갑자기 기분 나쁘게 까만 색깔로 이상하네. 자, 뭐 아무튼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PLC 쪽도 그냥 프로젝트 번호만 올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램프 제어하는 이런 거는 그냥 요 기퉁이에 그냥 요거 그냥 쓸까? 자,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용도를 바꾸겠습니다. %MW0에 1, 2, 3, 4, 5 저장하기. 요 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 %MW0에 5만이라는 값 저장하겠습니다. 5만도 저장되니까 5만 저장하기. 얘를 누르면 1, 2, 3, 4, 5. 얘를 누르면 5만 저장하고 요 누르면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현해보면 되겠죠. %MW0 값 확인하기.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쓰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요걸 눌렀을 때 쓰기 작업, 개별 쓰기 작업인 거는 같다 그죠? 근데 그 주소가 뭐냐면 %MW0입니다. 요까지 %MW0. 그러면 주소가 4자리가 됐으니까 여기 얘가 4가 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 데이터가 얘가 워드니까 1워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총 16진수 4개가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통입니다. 1, 2, 3, 4라는 값을 여기다 4개를 태우려면 우리가 그냥 지금은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두드려 넣읍시다. 16진수로 1, 2, 3, 4, 5라는 1, 2, 3, 4, 5라는 숫자는 헥사 코드로 하면 3039예요. 3039. 그러니까 3039라고 보내주면 1, 2, 3, 4, 5가 저장되는 셈이에요. 됐죠? 그럼 똑같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5만을 보내줘야 되니까 5만에 해당하는 16진수는 뭐냐? C350입니다. C350. C350. 이번에는 반대로 읽기 작업할 때 블록수 1개고 변수 길이가 4개고 %MW0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가지고 오라고 한 값을 C샵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내면 될지를 같이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요거 눌러서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하고, 자, 일단 지금 읽어오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온다 그죠? 요거 일단 킵 해두고, 그 다음 요 첫 번째 버튼 누르고 얘도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나오죠? 누르면 요런 값이 나옵니다. 요거 누르면 이제 요런 값이 나와요. 자, 그럼 요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요 6개, 앞에 6개는 필요 없는 거였죠? 6개 지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아스키 코드로 0, 1입니다. 뒤에 데이터가 블록수가 1개라는 의미였죠. 블록수 1개 의미 없습니다. 자, 지우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거는 데이터 개수를 의미하죠. 이번에는 바뀌었죠. 아까는 1개였는데 3, 2, 2개 워드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가 됐어요. 그리고 요게 이거는 0이죠. 그 2개가 뭐냐면 16진수로 0000이 되는 거예요. 0000. 근데 얘는 바뀌었죠. 3, 0, 3, 9. 아까 3039 보낸 게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43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C가 될 것이고 35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C샵에서 원래 1, 2, 3, 4, 5냐 5만이라는 숫자로 환산을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데이터의 위치가 둘, 넷, 여섯 이거 빼고 블록수 빼고 꽁지 빼고 개수 이거 빼면 안 되구나. 자, 위치를 지금 보려는 거죠. 그럼 지금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4개 맞죠?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 11, 12, 13이 데이터가 있는 자리다. 그럼 여기서 수신한 이 값을 이번에는 램프가 아니니까 여기 4개의 값을 가지고 원래 숫자로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나의 데이터. 자,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는 총 4바이트니까 4개짜리 공간을 만들고 데이터의 0에는 리시브 버퍼에 10번째 거 집어넣고 이렇게 카피하면 되겠죠? 11, 12, 13 4개를 4바이트로 옮겨옵니다. 4바이트로 싹 옮겨와 가지고 그 다음 이거를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는 C샵에서 Ushort예요. Ushort num은 비트 컨버터 기억하시죠? 비트 컨버터에 to uint 16 이게 워드예요. 그 PLC의 워드에 해당되는 게 C샵에서는 얘입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배열에 오프셋 0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잠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요 4개 있잖아요. 요 4개가 결론적으로 보면 3, 0, 3, 9인데요. 문자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4바이트에 3039가 들어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보건데 워드는 2바이트예요. 16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에다가 지금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문자 2개를 앞에 있는 30이라는 이 문자 2개를 0x C샵에서 0x 30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9를 C샵에서 0x 39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계속 쓰면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니까 함수로 구현을 할게요. 자, 딱 요 자리에다가 반환 값은 16비트, 8비트, 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함수 이름은 뭘로 하지? 녹한다 컨버터로 하겠습니다. 자, 녹한다 컨버터는 바이트 2개를 먹어요. 자, 바이트 input 1
바이트 인풋 문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바이트 한 개로 합쳐서 16진수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문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16진수로 출력한다. 사칙 연산이 가능한 16진수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 바이트 아웃풋 여기다가 이제 출력할 거예요. 리턴 아웃풋 반환을 할 거고, 일단 요 인풋 1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상위 바이트에 해당이 되니까, 어렵다. 자, 만약에 요 input 1이라는 이 문자가 아스키 코드 0부터 9 사이에 있을 경우의 수가 있어요. 케이스 1입니다. 아니다. 두 번째는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다. 대문자 A와 대문자 Z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아웃풋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아웃풋은 숫자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웃풋은 인풋에 얘 같은 경우는 문자 0의 값만큼 오프셋이 들어간 거니까 빼주면 그게 0으로 환산이 돼요. 그리고 요 전체를 명시적으로 바이트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됐죠? 문제없죠? 그 다음 얘는 아웃풋을 인풋에다가 소문자 A만큼 오프셋 들어간 거를 빼면 되는데요. 근데 A라는 값 자체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이 더해져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작성하는 이 코드를 해석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우는 인풋에 대문자 A만큼 오프셋을 빼는데 그 A가 10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10만큼 더해주고 바이트로 컨버트 해줍니다. 됐죠? 근데 이 아웃풋, 인풋을 상위 비트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인풋 1하고 인풋 2가 있는데요. 인풋 1이 16진수의 그 왼쪽에 있는 거고, 인풋 2가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할 때, 인풋 2보다는 인풋 1이 더 상위 비트에 있는 거예요. 그 상위 비트가 16배만큼 더 큽니다. 숫자가. 그래서 16이라는 걸 곱해줘야 돼요. 납득이 잘 안 된다, 그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6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에서 야, 어렵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벌집을 건드린 그런 느낌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인풋 2가 0에서부터 9 사이인 경우가 있고,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그냥 요 수정해서 쓰자. 인풋 2. 얘는 하위 비트니까 16이 안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요건 새로 쓰고. 자, 아웃풋은 위에 있는 값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인풋 2에다가 0만큼 뺀 거를 바이트로 바꿔가지고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소문자 A를 뺀 다음에 A가 10이니까 10만큼 더해줘서 누적을 시키면 되고, 얘는 대문자 A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먹어서 그 숫자 하나를 뱉어내는 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리시브 버퍼에 11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두 개가 여기 먹혀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2, 13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도를 해보죠. 자, 데이터용 해가지고 이 num을 레이블 1에다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XGT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확인해 보건데 이게 이상하게 나온다, 그죠? 뭔가 변화는 있는데 이상하게 나오는 게 이 비트 순서가 뒤집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PLC 쪽에서 메모리 값 오는 순서가 C샵에서 보내준 순서하고 이게 뒤집혀 가지고 오니까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됐죠? 비트가 거꾸로 뒤집혀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5만 됐죠? %MW0에 1, 2, 3, 4, 5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 값을 읽어온 겁니다. 5만을 저장한 다음에 5만을 읽어오는 것이다. 됐죠?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예제는 조금 더 어렵게 해가지고 16피트짜리 부호가 있는 정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호가 음의 값이 있는 정수.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는 256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256 곱하기 256에 빼기 1. 256 곱하기 256 빼기 1. 왜 자꾸 4를 입력하지? 빼기 1. 0에서부터 요만큼까지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부호가 있는 정수는 요거의 절반만큼을 음량이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이에요.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2,767 정도. 양이나 음수 쪽에서 하나를 더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0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놈이 더 작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32,000 정도까지는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다. 이거 이전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어렵다. 과연 이거를 몇 분이나 이해를 하실까? 일단 요 예제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문제가 있다면 얘는 값을 대입하는 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값이요. 요렇게 1, 2, 3, 4, 5나 5만이라는 값으로 미리 딱 지정을 해두고 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막 변해 아무거나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숫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값을 PLC에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그거를 한번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부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래서 일단 입력 창부터 만들어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저장할 숫자가 약간 위쪽에 텍스트 박스 요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입력을 할 겁니다. 뭔가 숫자를. 요 숫자를 저장을 하려면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낼 데이터에 요 자리 있죠? 쓰기 작업할 이 값을 제 값을 여기다가 이제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버튼은 이제 일단 사용 안 할게요. 사용 안 함. 사용 안 하는 버튼으로 일단 하고 지우기 귀찮으니까
요 버튼을 누르면 %MW0에 저장하기. 요렇게 인터페이스를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쓰고 요거 누르면 저장하고 이거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딱 눌렀을 때 일단 여기 입력해 놓은 숫자가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얘는 텍스트 박스 1이니까 자 16비트짜리 정수는 그냥 int 16이에요. int 16 num은 자 텍스트 박스에서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int 16.pas int 16으로 요 안에 있는 숫자를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것까지는 C샵이 간단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어라. 그럼 그 다음 해줘야 되는 작업은 우리가 요 안에다가 때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려면 요거를 네 자리를 가지는, 그러니까 요 숫자를 네 자리를 가지는 문자열로 변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10진수로 적어 놓은 숫자를 16진수 숫자로 바꾸는 게 지금 목적이 되는, 16진수로 표현된 문자열로 바꾸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my data는 간단하게 우리가 꼼수를 부릴 수가 있어요. 자, num을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to 스트링에 여기 x라고 하면 16진수로 변환이 되는데 뒤에다가 4라고 쓰면 자리수를 맞춰줍니다. 네 자리. 그러니까 이 명령어 자체는 뭐냐면 num에 있는 숫자를 16진수로 문자열로 출력하되 네 자리로 맞추어라 이 말입니다. 맞추어라. 그러니까 만약에 0이더라도 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00. 그러면 얘는 보나 안 보나 문자 4개가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자열이라는 거는 저 문자 배열하고 같습니다. 문자 캐릭터 어레이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my data 0 1 2 3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연결하고, 자 지금은 5만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1, 2, 3, 4, 5 저장하고 누르면 1, 2, 3, 4, 5 들어간다, 그죠? 1, 2, 1, 2, 1 저장하면 1, 2, 1, 2, 1이 출력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지금 할 것의 문제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죠. 문제를 자, 마이너스 1, 2, 3, 4, 5를 저장하고 싶습니다. 자, 저장하기. 저장은 됐죠. 불러오면 1, 2, 3, 4, 5 출력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비트 컨버터에서 비트 컨버터 했던 게 요걸로 받았기 때문에 부호가 없는 정수로 받아졌던 거고, 이번에는 변환을 short로 하는 겁니다. 자, short인데, 그럼 short는 to int 16. 이게 부호가 없는 16비트고, 이게 부호가 있는 16비트인 거예요. 계산하는 상의 문제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다음 예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눌러보면 마이너스 1, 2, 3, 4, 5가 확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2,000 정도까지는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장하고 불러온다. 플러스 32,000도 가능하다. 저장하고 불러온다. 정확하게 작동되죠. 이 32,000이라는 숫자는 PLC의 %MW0이라는 메모리 주소에 딱 저장이 된 겁니다. 이게 6번이었고요. 자, 이제 7번은 제일 마지막 어려운 예제를 하나 만들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소수점이 있는 거를 이거보다는 자, 예제 7번 그 %ix 0.0.0과 %ix 0.0.1에 누름 버튼을 한 개씩 연결하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ix 0.0.0의 버튼을 누르면 %mw0의 값이 1씩 증가하고 %mw0.ix 0.0.1의 버튼을 누르면 %mw0의 값이 1씩 감소할 때 C샵에서 XGT 서버 프로토콜로 현재 카운터 값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시오. 이거를 7번 예제로 하고 오늘의 마지막 예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버튼 2개가 추가가 되면 되니까 버튼 2개, 램프 2개, 램프 3개. 버튼만 2개 있는 거 하겠습니다. 램프는 지금 프로젝트에서 필요 없으니까. 자, 버튼만 2개 요렇게 깔끔하게 연결해 가지고 A 1번에 연결하면 IX 0.0.0, B 1번에 연결하면 IX 0.0.1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버튼을 연결해야죠. 자, 녹색 버튼을 업카운트로 하겠습니다. 그럼 ST 쪽, PLC 쪽에도 뭔가 코드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A1번입니다. 빨간 버튼은 B1번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자, 이거는 PLC 쪽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요. 프로그램부터 짜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7번 예제. 노노노노노. 자, 램프랑 덤이 이제 필요 없고요.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니까. 자, 그 버튼 2개입니다. BTN 1번 업카운트 버튼이에요. %ix 0.0.0 버튼이 다운카운트 버튼입니다. %ix 0.0.1. 그 다음 얘네들 눌렀을 때 카운터 값이 필요하겠죠. 카운터 얘는 %mw0 인데 타입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다운 카운트 눌러가지고 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16비트 부호가 있는 정수 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고 %mw0에다가 메모리를 할당을 하겠다. 됐죠?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의 카운터 값을 주기 위해서는 엣지 검출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각 버튼마다 엣지 검출을 하는 펑션 블록 추가하겠습니다. btn1의 엣지 r 트리그입니다. btn2의 엣지 r 트리그. 됐죠? 그럼 이제 코드 작성합니다. 쉽습니다. 자, btn1의 엣지는 누구의 라이징 엣지를 검출할 것인가? 당연히 btn1이죠, 그죠? 그리고 btn2의 엣지는 btn2의 그 상승 엣지를 검출하고, 만약에 btn1의 엣지.q가 true가 되면 상승 엣지가 발생한 거고, 버튼 2의 엣지.q가 true가 되면 버튼 2번의 상승 엣지가 발생한 거니까
요때 카운터가 1씩 올라가고 얘는 1씩 감소하겠습니다. 이러면 코드 다 작성된 거죠. 이 코드를 PLC에 집어넣어주고 요 카운터 값이 %MW0에 저장이 될 거니까 저 값을 C샵에서 읽어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잠깐 USB 선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접속 쓰기 쓰기가 다 되었고 런 모드 해주시고 런 모드 아닌데 또 안된다 그러면 안되겠죠. 접속 끊고 운전 모드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요 안에서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럼 C샵 예제를 7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쓰기 작업은 할 게 없을 거고요. 쓰기 작업은 할 거 없고 이거 눌러 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자 일단 요 상태로 해가지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그 주소 읽어오는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자 0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두 번 눌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2 하나 둘 셋 5 하나 둘 두 개 까졌죠? 하나 둘 또 두 개 까졌고 하나 둘 또 두 개 까졌죠? 하나 둘 셋 세 개 까졌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체크하는 거 말고 요 전체 작업이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면 이제 땡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만 고치면 마지막 7번 예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과 출력되는 거고 어떻게 하지? 자 요거를 모니터링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시작. 그리고 이거를 모니터링 종료. 그 다음에 결과는 여기다가 띄우고 이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일단 사용 안함 해놓을게요. 사용 안함 지우고 그냥 지워버리면 이 C샵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용은 안 하지만 이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에 간단해요. 타이머라는 거 하나 추가하고요. 얼마 간격으로 반복할 거냐? 0.5초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500mS 0.5초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 더블 클릭하시면 타이머 틱 이벤트가 생성이 되고 타이머가 활성화되면 0.5초 간격으로 뭘 반복하면 되는지를 저 안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할 일을 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타이머가 틱 되면 할 일이 이제 얘가 되는 거고 0.5초마다 할 일이 되는 거고 요 버튼을 누르면 할 일은 타이머 1번을 스타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종료 버튼 누르면 타이머 1번을 스톱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모니터링 시작을 딱 눌러두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제가 이제 누르면
바뀌는 거죠, 그죠?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짜짜짜짜짜짜짜 짜따따따따따따. 그러면 요 녹색 버튼을 한 10번 눌러보죠. 한,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 한,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0. 딱 맞게 된다, 그죠? 한, 둘, 셋, 넷, 다섯. 한,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예제가 예제 7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소수점을 다루게 되면 엄청나게 개 복잡해집니다. 개 복잡해지는데, 근데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어렵게 하자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퍼센트 일단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거는 PLC의 실수형 데이터는 리얼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32비트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럼 32비트니까 %MW0이라고 하면 이 W는 워드잖아요. 더블 워드가 필요하니까 MD0이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MD0에다가 쓰기 작업을 하고 읽기 작업을 해야 되더라.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아까 전에 자, 요 예제 말고 그건 엄청나게 어려우니까요. 혹시나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소수점 다루는 거는. 일단 정수형은 쉬웠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뜨냐. 정수형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터 전송할 적에 C샵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줘요. 아까 여기 봤죠, 그죠? num2 string x4라고 쓰면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4개의 바이트로 맞춰가지고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이런 아주 편리한 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실수형을 다루게 되면 문제가 내가 자 플로트 num에 123.45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요 값을 내가 스트링 데이터에 num2 string x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러면 얘는 32비트니까 총 잠깐만요. 헷갈리냐. 총 8자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x8이라고 쓰면 이게 되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나? 근데 사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아까 1번 예제가 테스트하던 예제였으니까 사실 저도 이건 안 해봤습니다. 아마 에러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 그거 못 해준다 이렇게 에러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된다면 지금 엄청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안 되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1번 예제 막 테스트 했던 거에서 이거 아닌데? 12-1번. 일단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플로트 넘이 123.45인데요. 요거를 스트링 데이터는 x8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아, 왜 안 돼? 서식 지정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능을 쓸 수 없다면 123.45라는 이 값을 16진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문자열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소수점 다루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꼭지 적어 놓겠습니다. PLC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엄청나게 정밀한 게 필요하지 않다면 정수로 그냥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3.45라는 값을 그 PLC와 원격 제어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제 데이터는 123.45라는 정수를 주고받고 PLC 내부에서는 123.12345에 100을 나눠서 사용하면 오케이. 맞잖아요. 12345라는 값 굳이 32비트짜리 쓸 필요 뭐 있습니까? 12345라는 값을 주고 제가 100을 나눠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소수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C샵에서도 마찬가지죠. 12345라는 값을 꺼내와서 100을 나눠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플로트라는 게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가 아마 유효 숫자일 겁니다. 0.12345와 같은 값을 저장하고자 한다면 6이라고 하죠. 그러면 1, 2, 3, 4, 5, 6을 전송 상호 간에 주고 받는데 1, 2, 3, 4, 5, 6이라는 값은 16비트로는 저장할 수 없는 값이기에 이럴 때는 이제 더블로드를 가면 되는 거죠. D워드로 설정하면 그것도 오케이인 거죠. 얘가 얼마나 정밀하냐 그거는 관심 대상이 아니죠. 1, 2, 3, 4, 5, 6이라는 값을 전송해 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으로 아니다 10만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10만으로 나누면 아니다 100만으로 나누면 0.1234566이 되겠죠. 그러니까 D워드로 1, 2, 3, 4, 5, 6을 저장한 다음 100만으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소수점이 실수형 데이터가 생성된다. 그래서 굳이 내 그 PLC 메모리에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냐 없냐라고 논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한 꼭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마무리. 오늘의 마무리. 자, 일단 1번 개별 쓰기와 개별 읽기 기능으로 XGT 서버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원격 제어가 그 프로토콜로 PLC의 전반적인 원격 제어가 온전히 가능함을 확인했다.
연속 쓰기와 연속 읽기는 매뉴얼 상의 정보가 부족해서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1번에서 그러니까 개별 쓰기와 개별 읽기로 기능이 모두 대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3번 PLC와 어떤 변수 값 PLC에서 생성한 센서 값이나 입력해 줘야 하는 어떤 파라미터 값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실수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대안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정수로 주고받되 실제 사용할 때는 그만큼 나눠가지고 쓰면 오케이인 거니까 굳이 굳이 어려운 실수형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제가 매뉴얼 상에서 이제 다 됐죠? 이제 남은 거 이거는 저 모니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를 오늘 한 거는요. 오늘 한 거는 녹한다가 12편에서 그 시연한 내용의 수신부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위치를 그냥 정확히 그 파악해서 인덱스로 접근을 했는데 향후 그러니까 실제로 실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의 개수나 변수의 개수 등을 참조해서 C#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계산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제가 위치를 딱 특정을 해놨어요. 그 버튼 한 개의 값을 읽어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딱 지정된 위치다. 인덱스로서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개수가 변화무쌍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한 개를 요청했는데 두 개, 세 개를 한 번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치가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응답한 데이터에서 블록의 개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서만큼 스플리트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약간 최대한 제 선에서는 최대한 쉽게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최대한 쉽게 한 건데 그럼에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이런 거는 다 배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나중에 실제로 쓰는 거는 다음에 또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어쨌든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입 장벽을 허물어 드리는 어떤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한 거니까요. 좀 보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보충이 필요함. 다 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자, 그리고 이번 주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도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또 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3편에서 이어질 내용은 자, 이거 가안입니다. 가안.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1번 원격 제어할 컴퓨터와 PLC를 인터넷으로 연결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XGT 서버 프로토콜을 작동시켜 보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TCP 연결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한 다음에 저 XGT 서버 프로토콜을 한번 구동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이제 C샵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노드레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드레드에서 C넷을 이용해서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 사용해보기. 됐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저한테 어필을 좀 해주세요. 오늘 했던 이 내용 있잖아요. 만약 C넷을 활용한 XGT 서버 프로토콜의 응용 예제가 필요하다면 노칸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어필하는 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XGT 서버 가지고 뭔가 이제 뭐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을 만한 예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무리 멘트를 하고 녹한다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녹한다가 열심히 LSPLC C넷에 대해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요 화면 중앙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기본 자금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유튜브에다가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식은 온전하게 후원해주시는 비용이 녹한다에게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계좌이체 말고 뭐 카드나 뭐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가 통행세를 떼먹는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후원해주시는 분의 어떤 결정에 따른 거니까 어쨌든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마치기 전에 또 약간 좀 징징거리는 얘기를 하자면 제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 가지고 그 어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유튜브 광고 조회수 1당 동영상을 한번 누군가가 클릭해서 보면 광고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고 수익 1원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조회수 1당 대충 한 1원 정도. 그런데 이 지금 녹한다의 3시간 라이브 방송이 조회수가 몇 나오냐면요, 200 내지 300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200에서 300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200원에서 3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광고 수익이. 그러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뭐 200원, 300원 벌자고 3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의 의미는 저는 지금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기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것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관심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 이 영상을 누가 눌러가지고 많이 보겠습니까? 뭐 필요한 분들이나 찾아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해서 찾아서 들어와서 뭔가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에 대해서 약간의 보답을 하는 게 그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뭐 그거를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 채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활동 자금 같은 게 필요한 거니까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려는 그 명분이라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안 하는 게 낫지. 뭐 이 왜 합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니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다라는 걸로 보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요. 긴 시간 동안 녹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럴 때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에 접속하셔가지고 저 채팅방 검색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돼요. 즐겁게 노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